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지금 악의 구렁텅이에서 시아버지를 구하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 칭찬 좀 해주세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한 5년 정도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 시부모님이랑 산다고 하면 일단 학부터 떼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렇게 며느리한테 심하게 시집살이 시키는 분도 아니었고, 오히려 어떤 때는 저희 같은 젊은 사람보다도 더욱더 세련되는 멋을 아는 분들이어서 함께 지내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시어머니 팔짱 끼고 동네 카페 순회 다니면서 맛있는 디저트 먹으러 다니는 게 취미였어요. 우리 이대로 평생 분가 안 하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당시 시부모님과 살았던 것 자체가 시부모님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분가할 만한 여건이 안 되어서 돈을 모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가끔 농담 삼아서 어이구, 언제까지 우리랑 같이 살려고 그래? 어서 나가서 너희들끼리 결혼 생활도 좀 즐기고 알콩달콩 살아야지. 그러게나 말이야. 아니, 며느리랑 아들놈이 같이 있으니까 이 양반이랑 오붓하게 지낼 수가 없잖아. 라고 말하기도 했죠. 어머, 어머님 그러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저희랑 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이고, 말이나 못하면 적어도 몇 년은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았지만 저희는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실 거라고 예상 못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당일날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도 그날 무슨 정신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남편은 회사에 있었는데 시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와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구분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어영부영 3일 장례를 치르고 축 처진 분위기로 시아버지와 저희 부부가 셋이 집에 있었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저희였지만 시아버지가 정말로 많이 우울해 하셨습니다. 두 분 금슬이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을 정도로 좋았거든요. 밖에 두 분이 같이 가시는 날에는 늘 다정하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팔짱을 끼고 가거나 아니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어깨에 손을 두르고 가면서 어지간한 젊은 커플보다 훨씬 더 다정했습니다. 집에서도 맛있는 반찬은 시아버지가 먼저 골라서 시어머니 밥그릇에 올려주는 게 일상이었어요. 내가 우리 할망구 만나서 복 많이 받았지. 그럼 그렇고 말고. 술을 마시면 저렇게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대놓고 말씀하실 만큼 사랑꾼이셨습니다. 그런 시아버지였기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그 누구보다도 슬플 수밖에 없죠. 저희 부부는 한동안 시아버지 기분 풀어드리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평소 좋아하시던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식사도 걱정이 될 정도로 적게 하셨어요. 아버님, 요새 식사하시는 양이 너무 줄어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렇게 밥 양이 줄면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저희 생각해서라도 밥은 많이 드세요. 내가 요새 입맛이 없어서 그래. 나중에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흔히 시부모는 남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다 가족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바랬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는 죄송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불현듯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다시 시골에 내려가서 죽은 듯 조용히 살아야겠다. 원래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사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얻어야 하는데 서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전전긍긍하는 와중에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땅을 조금 팔아서 서울로 올라와 집을 얻었고 저희는 그곳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 것이었거든요. 저희와 함께 사시면서 시부모님들도 계속 서울에서만 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대뜸 이렇게 시골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물론 시아버지가 시골 생활을 종종 그리워하셨다는 건 알았는데 정황상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충동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님, 지금까지 저희랑 같이 사셨는데 갑자기 혼자 살면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저희가 일하면서도 시간 내서 찾아뵙기는 하겠지만 지금처럼 자주 얼굴을 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도 시골에서 살았는데 외로울 게 뭐 있어. 괜찮으니까 걱정 말아라. 시골에 내려가도 안부 전화 아마. 그런 아버님이 단호하게 나오는 데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그 뒤로 일주일간 더 같이 살다가 혼자 시골로 내려가셨죠. 졸지에 저희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에서 둘만 살게 되어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이전에 지나가는 말로 하셨듯 둘이 살게 되어 오붓한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있었지만 사실 두 분과 함께 지내던 시간들이 너무 즐거웠어서 저희끼리만 있다고 해서 사는 게 막 그렇게 나아지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여보, 아버님 너무 보고 싶다. 어머님이랑 넷이 더 같이 살다가 지금 행복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나는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돼. 예전에야 시골에 사셨어도 어머니가 같이 있었으니까 괜찮았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혼자 사는 거잖아. 가끔 연락드려도 괜찮다고만 하시지 힘든 건 영 얘기도 안 하시고. 나도 아버님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잘 적응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야지 뭐. 정말 힘드시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실 거야 믿고. 우리는 우리 삶 열심히 살자. 시아버지랑은 주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할 때 이외에도 저와 남편이 종종 몇십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는 했는데 용돈을 받을 때마다 시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주실 때도 있었죠.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용돈이야. 시골에서 돈 쓸 일이 뭐가 있다고. 니네 생활비에나 보태 써라. 라며 거절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서울에서도 멋쟁이셨잖아요. 시골에서도 멋쟁이처럼 사시려면 이 정도 품위 유지비는 받으셔야죠.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더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눈썹을 떨며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시아버지도 좀 웃으셨죠. 시아버지가 처음 시골로 돌아가고 반년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고부터는 시아버지가 종종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아가야, 미안한데 이번 달 용돈 조금만 더 줄 수 있니? 라고 연락을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아버지가 시골에서 괜찮은 취미 활동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괜찮다며 그때마다 용돈을 붙여드렸죠. 그런 부탁이 자주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이랄까요? 그런데 한 1년쯤 되던 때부터는 한 달에도 여러 번 돈을 붙여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어떨 때는 5만 원만 더, 어떨 때는 10만 원만 더. 당시 저희 부부가 드리던 시아버지 용돈이 월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가 따로 일을 안 하시는 분이었으면 그거보다 더 많이 드렸을 텐데 시아버지는 시골에서도 작게 농사일을 하고 있으셔서 굳이 저희 용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지금껏 저희가 드렸던 용돈도 너무 남는다며 저한테 조금 적게 줘도 된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달 저희가 드리는 용돈이 60만 원을 넘어서는 것은 당연하고 100만 원도 훌쩍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저희가 드리는 용돈은 보통 어디다 많이 사용하세요? 아, 그냥 뭐 친구 놈들 만날 때 술도 마시고 그러는 거지 뭐. 말끝을 흐리는 게 평소 시아버지 같지 않았지만 추궁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그러냐고 알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에도 한두 달 정도는 더 평소보다 용돈을 많이 받으셨어요. 당장 저희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심 시아버지가 저희에게 숨기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어느 날 밤 시아버지가 만취한 상태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에 남편한테 전화를 건 적은 한 번도 없으신 분이 심지어는 울먹이기까지 하셨어요. 너무 놀라서 남편과 함께 전화 내용을 듣는데 저번에 제가 전화로 용돈을 어디다 쓰냐고 물었던 게 계속 마음에 남아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아, 미안하다. 왜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괜찮으니까 무슨 일이냐고 천천히 말씀해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아버지가 몇 년간 서울에서 저희랑 함께 살던 시기
시골에 새로운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편의상 시골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아예 없는 동네는 아니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정말 깡촌에 평생 같은 사람들만 보고 자라오고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시아버지가 몇 년 만에 시골로 돌아가니 원래 친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고 새로운 사람들이 동네에 살고 있어서 마침 나이도 비슷한 친구를 좀 사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고스톱 혹시 나도 좀 껴줄 수 있어? 시골이나 서울이나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노인정에서 사람들 사귀면서 놀고 그러시잖아요. 시아버지가 사시는 곳에도 큰 노인정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가니까 다들 고스톱을 치거나 하면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간 노인정 고스톱판이 이전과는 다르게 돈을 좀 크게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시아버지가 노인정에서 치던 고스톱은 기껏해야 점당 10원, 아니면은 돈 아무것도 안 걸고 몇 시간 내리 고스톱을 치다가 나중에 많이 이긴 사람이 혹은 많이 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막걸리나 대접해주는 정도에 그쳤는데 지금은 그때랑 기본적인 돈의 액수 자체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내심 자신이 고스톱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까먹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호기롭게 고스톱판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치는 족족 무조건 졌다고 하더라고요. 고스톱 때문에 아들 부부한테 용돈 타 쓰는 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도 잘 아는데 계속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라는 충동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하시며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니 내심 시아버지가 왜 그렇게 용돈을 달라고 했는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만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명절 때 같이 고스톱 치면 아버님이 절대 못 치는 편이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잃는 게 말이 되나? 명절 때면 저희도 다른 집과 같이 가족들끼리 고스톱을 치곤 했는데 제 기억상 시아버님의 화투 실력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따질 못한다니 그게 영 이상하더라고요. 마침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명절이 되어가니까 이참에 아버님이랑 이야기도 좀 해볼 겸 조금 일찍 남편과 함께 시간을 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희 없는 사이에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집안 한 구석에 빈 소주병이 일렬 종대로 늘어져 있더라고요. 아니 아버님 이게 다 무슨 술이에요? 설마 아버님이 이거 혼자 다 드신 거예요? 영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진짜 처음으로 시아버지 붙잡고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그 고스톱이 원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시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는 당시 전화로 들었던 것보다 더 이상했어요. 보면 폐가 무조건 안 좋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점수를 따서 고를 할 때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 때면 무조건 독박 쓰고 그 뒤부터는 폐가 귀신같이 안 나오고 꼭 뭐에 홀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오늘도 노인정을 가시냐고 여쭤보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이번에 노인정 가실 때 저희랑 같이 가요. 어떻게 치시는지 궁금해서요.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저 대학교 때 마술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고 나서도 프리랜서로 마술 공연을 보조하는 일도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돈 받고 마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은 카드 마술이었죠. 그만큼 누군가를 눈속임하는 기술, 특히 카드로 속이는 법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제 눈으로 다른 사람들과 화투치는 시아버지를 보자. 아, 저 속임수 패네 라는 판단이 딱 되더라고요. 웬 할아버지 3명이 시아버지를 말 그대로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날 몇 시간 동안 노인정에서 시아버지가 화투 치시는 것을 보고 있자니 저 새 노인이 한두 번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합이 무척이나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날도 화투로만 10만 원을 잃었죠. 이러한 속임수를 모르는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러 티가 나지 않게 좋은 패를 주면서 나중에는 나쁜 패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운이 없었던 것처럼 나쁜 패를 주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10번에 한 번은 몇천 원 정도 따게 하고 그날 시아버지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투를 하나 샀습니다.
결혼하고서부터는 심심풀이로 마술을 했던 게 전부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손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화투를 잡아야 했습니다. 이 연휴가 지나가기 전에 그 노인들을 아주 쥐어 잡아놓지 않으면 또 시아버지가 얼마를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버님, 그때 같이 화투 치던 분들이 속임수를 쓴 것 같아요. 제가 무조건 이번 설 연휴 끝나기 전에 아버님이 잃은 돈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최후의 결투에 나서는 것 같은 비장함이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화투만 쳤어요. 그날 밥도 시아버지가 차려주셨습니다. 저보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화투만 잘 준비하래요. 그나마도 마술을 아예 놓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아예 마술을 안 하고 살았으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 응원받고 남편 응원받고 연휴 마지막 날 시아버지와 남편을 모두 데리고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저번에 봤지? 여기는 내 며느리랑 아들.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연휴라서 오랜만에 아버님이랑 시간 좀 보내려고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저번에 인사를 못 드리고 가서 아쉬웠는데 지금이라도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여자인 양 싱글싱글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고스톱판을 흘끗 보면서 오늘 뛰었죠. 오늘도 고스톱 치고 계셨어요? 저 고스톱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 아버님 대신에 제가 한번 쳐도 될까요? 아, 요즘 제 또래 사람들은 고스톱 치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나마 이렇게 아버님 뵈러 왔을 때나 둘이 고스톱 치곤 하는데 그래도 고스톱은 여럿이서 쳐야 제맛이 나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도 저에 대해서는 한 채 의심도 없었을 겁니다.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고스톱 잘 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아예 판을 다 짜고서 타짜 마냥 속임수 고스톱을 치는 사람들이었으니 더 그랬겠죠. 어쩌면 제가 같이 쳐도 되냐고 물었을 때 이게 웬 횡재나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이구 그럼 같이 쳐도 되고 말고. 싱글벙글 웃는 얼굴에 똑같이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응대하면서 패를 썩는데 보니까 그 노인들이 쓰는 화투는 표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패인지 다 알고 쳤다는 이야기죠. 일부러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이기기 위해서 몇 판은 졌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다 계산을 해서 최대한 제가 잃은 돈이 적은 편에서만요. 아, 진짜 너무 잘 치시네요. 아이, 젊은 처자가 노인들 관록을 따라올 순 없지. 그러게 말이에요. 아까 오는 길에 저도 서울 가서 연습 좀 하려고 화투 한 세트 샀는데 이걸로 실력 좀 키워야겠어요. 아, 혹시 다음 판부터는 제가 산 화투로 고스톱을 칠 수 있을까요? 아, 왜? 저희 아버님이 화투도 손에 익은 놈이 잘 쳐진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이 화투로 고스톱을 연습하면 조금이라도 실력이 올라갈까 싶어서. 아니, 제가 여기서 제일 어리니까 한번 봐주실 수 없으실까요? 어르신인데 뭐 어렵지 않죠? 아마 제가 처음부터 실력 있게 점수를 다 땄으면 아마 뭐라고 하든 절대 화투를 바꿔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일부러 몇 판 져줌으로써 제가 실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제가 사전에 사놓은 화투로 패를 바꿔서 게임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지금껏 속임수 고스톱만 친 사람이라고 해도 평생 동안 그런 것은 아닐 거며 저처럼 젊은 여자 정도는 자기들 본래 실력으로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아무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화투로 게임을 진행했고 그 뒤부터는 한 판 한 판 이겨갔습니다. 이번에 운이 좋았네요. 어느샌가 점점 판돈이 커지더니 점당 1,000원까지 되었습니다. 한 판당 몇만 원씩 오가는 판인 만큼 절대 판돈이 약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이겨가면서도 노인들이 조금 이상하게 여기기라도 할까봐 가끔은 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뒤부터는 일부러 패를 섞을 때 술을 써서 저한테는 좋은 패만 오게 하고 다른 노인들한테는 속된 말로 똥패만 가도록 속임수를 썼습니다. 아, 광박이네요, 광박. 아, 4만 원씩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슬슬 제 앞자리에 지폐가 두둑해지니까 노인들 표정이 무슨 3일 밤낮도 못 잔 사람 마냥 우울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끔 패를 낼 때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고스톱 못 치는 사람처럼 굴어서
이게 그냥 초심자의 행운인지 정말 제 실력인지 확신이 안 드는지 노인들은 쉽게 고스톱을 그만두자고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하자고 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떤가? 너무 쳤더니 좀 질리는 듯 하네만. 한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딴 돈이 무려 1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질리는 게 아니라 돈 잃는 것 때문에 애가 타서 그러는 게 뻔했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웃으면서 눈치 없는 척 말했습니다. 아, 벌써요? 아버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원래 8시간도 넘게 친다면서요. 이제 3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조금만 더 가르쳐 주세요. 역시 고스톱은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고 이렇게 치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변하는 느낌이 드는데 몇 시간만 더 같이 쳐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누가 보면 불쌍할 정도로 간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이도 곱절은 많은 노인들이라 자존심이 있어서인지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니 거절을 못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는 그 3명한테 총 300만 원을 땄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여유롭게 웃으면서 그럼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여기 장터에 맛있는 국밥집 있다고 아버님한테 들었는데 이제 좀 쉬실 겸 국밥집에서 돼지국밥이나 한 그릇씩 드세요. 자, 여기 국밥값이요. 하고 10,000원씩 드리고 시아버지랑 같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진짜 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참 놀랄 놀자로세. 시아버지는 집에 가는 내내 제가 손에 들려준 300만 원을 꼭 쥐고는 순진한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고스톱을 잘 칠 줄은 몰랐다느니 그간 한 번도 고스톱을 그만두자던 역사가 없던 양반들이 꽁지 빠져라 내빼는 게 너무 웃겼다느니 게다가 제가 나오기 전 일부러 그 사람들한테 혹시 내일도 같이 고스톱 칠까요? 휴가 하루 더 쓰면 내일까지는 여기 있을 수 있거든요. 라고 했더니 셋이서 짠 듯이 다 바쁜 일이 있다고 불이 나게 나가는데 그 모습은 저도 엄청 웃겼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가족 사이에서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타짜입니다. 시아버님도 저한테 전화를 걸 때면 타짜 전화 받았냐? 라고 하고 남편도 제가 퇴근하고 요리하고 있으면 타짜가 해주는 저녁은 어떨런지 이러면서 온갖 장난을 다 칩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은 제가 당시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려줘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고스톱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 노인은 시아버지가 다른 동네 노인들한테 저 양반들 사기 고스톱 치는 놈들이니까 어울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한 덕에 요새는 노인정에도 얼굴을 안 보인다고 합니다. 또 시아버지는 이후로는 한 번도 용돈을 더 달라고 연락 주신 적도 없으세요. 요즘은 전화를 하면 노인정에서 고스톱 치는 게 너무 재미있다고 하시는데 시간 내서 그 사기꾼 할아버지들을 밟아주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또 시아버지는 동네에 내 며느리가 타짜야 타짜 라며 소문을 내셨는지 저한테 안부 전화를 걸 때마다 동네 노인네들이 너 소개해달라고 난리다. 아 그때 며느리 네가 그 양반들이랑 고스톱 붙어서 300만 원 딴 이야기를 해줬더니 아니 자기들이 너한테 고스톱을 배워야겠다면서 아유 어찌나 웃긴지 아무튼 내가 너 때문에 동네에서 스타다 스타. 그 다음 다가오는 추석에도 꼭 와서는 같이 고스톱을 쳐달라고 하십니다. 아무튼 시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니 저도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추석 되면 또 얼굴배로 내려가서는 노인정에서 고스톱 강의나 한번 해볼까 싶네요. 모쪼록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생각난 김에 이렇게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좀 웃긴 해요. 우연한 기회로 저의 이야기를 듣게 된 모든 분들 다들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였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